내가 좀 하고 가면 돼요. 하고. 자, 선생님. 네. 주세요. 이제 그 가져왔던 거 가져오세요. 네. 뭐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름 쓰잖아. 이름도 쓰고. 선생님. 선생님. 네. 이거 마라톤 아니에요? 맞아요. 기출 문제. 아, 쌌는데요. 왜요? 내가 사라고 안 해도 되셨어요. 참. 자기 스토리를 쓰셨어요. 자기 스토리를 썼어야지. 물어내세요. 무슨 소리야. 자, 즐거운 마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질문이 있나요? 마지막에 했던 거?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에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나가서 따로 하세요. 아니, 네. 질문이 없대. 숙제 못 되는데. 뭐라고? 이따가 이제 엎드려 뻗쳐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선생님 4번이요. 4번 지금 있어요. 이따가 따로 하세요. 숙제 그래도 하긴 했어요. 자, 여기 보이죠? 교재비 1만원에 이게 벌금이거든, 원래? 숙제를 안 하면 이제 19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돼요. 알죠? 숙제를 안 하거나, 뭐, 게으름을 부린다거나, 그러면 19만원의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 10초 아니었어요? 원래 물가 상승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 19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엄마한테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들과는 약속이야. 알죠? 따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나한테 줘야 되고, 알지? 엄마 카드로 긁을 수 없어요. 뭐 말인지 알지? 눈치껏 여러분 보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명만 걸리면 돼요. 회식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거 왜 찍었어요? 뭐? 뭐요? 지갑비요 찍었어요? 지갑비요. 뭐요? 그거요. 수업할 때 지갑비를 번호 왜 찍었어요? 선생님 3만원 내시면서. 무슨 소리야? 아니, 빨리 시험 기간 언제? 시험 언제 봐요? 저 고장고랑 똑같아요. 고장고랑 똑같아요. 뭐라고? 선생님 아니. 늦게 보네. 양지가 1등. 아니다. 안산 1등. 양지는 불임. 양지는 나는 껴. 평일을 껴버리니. 누가 말해준 거예요? 안산하고 친구가 말해줬죠? 쌤한테요? 어? 쌤한테요? 뭐라고? 쌤한테 말해준 거예요? 네. 불만 있어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뭐 큰일을 당했다. 큰일을 당했다고 학교에서. 쌤이 뭐 미친 새끼래요.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래? 학교 친구들이 바로 괴롭히고 그러니?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자, 중요한 거 다 먹히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여러분 수업이 나갔죠? 수업이 나갔고 이 과학의 기본량 요거부터 아마 나가고 있을걸? 그쵸? 근데 여러분 외울 게 좀 많아요. 외울 게 많은데 이 앞에는 사실 학교 수업하고 있지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죠? 처음에 들 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그럼 봅시다. 일단 외워야 될 게 외울 게 없는데요. 많은데요? 내가 설명을 해줄 게 없는데 뭐 측정한다, 어림한다 이걸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 해주시면 측정, 어림. 그래? 여기는 잘 측정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대신에 약간 사회 같은 느낌이라서 처음엔 다 외우셔야 돼요. 알죠? 앞에 부분은 다 외워야 되고 특히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지구 크기 측정하는 거 요것만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내가 띄워놓는 건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 쌤 뭐로 외워요? 뭘? 학교 책으로 외워요? 이걸로 외워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학교가 무조건 짱이에요. 학교 선생님 말을 들으셔야 돼. 내 말은 약간 걸러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좀 많은 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 불안하니까. 선생님이 뭐 낼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저거 안 했는데?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건 안 해도 돼. 배제시켜요. 학교 선생님이 짱이야. 학교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정보를 많이 캐오세요.
그렇죠? 두 가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죠. 선생님에게 정보를 캐오고 진도를 늦추고 이걸 해야 돼. 진도를 늦춰. 질문을 계속해. 중복 중복. 그거 당연히 해야지. 질문을 계속해서 2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지구 시스템 이거 안 들어가게 해야 돼. 아 그럼 좀 선생님이 이제 시험 범위를 발표할 거거든. 그때 지구 시스템이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한 명을 반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 누워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거 성공한 사례가 몇 번 있어요. 통합과학에서. 맨 마지막 단원을 시험 범위에서 아예 지워버린 적도 있어. 안산공과 거기는 마지막 단원 그냥 지워버렸어요. 제일 어려운 단원. 또 안 사고? 또 배를 한 명 내가 임무를 줬거든. 네가 가서 깽판을 나가. 저 모르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진도 못 나가요. 자, 지구 크기 측정. 개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깽판을 몰라 이러면 안 되고 진지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공부하려는 그 느낌을 줘야 돼. 알죠? 지구 크기 측정. 이 지구 크기 측정하는 건 이 중딩 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중딩.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일단은 측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실제로 재야 돼요. 대충 봐서 하는 걸 우리는 어림이라고 하고 측정하는 건 자를 갖다 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 크기 측정하는 요 그림이 아마 교과서에 다 있을 거야. 자, 지구를 크기를 측정할 때 두 가지 가정을 했었을걸요? 첫 번째, 지구는 무슨 모양이야? 무슨 형? 이거 뭐라 그래? 이 입체 도형은 뭐라 그래요? 구형이에요. 구. 그래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구형? 일단 구형이다. 이게 가정이죠. 가정. 완전히 구야. 완전히 구라는 걸 가정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태양빛을 이용해서 이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을 했거든.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올 때는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예, 지구로 입사된다. 생각보다 시험이 너무 안 남아서 이게 좀 확 나가야 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너무 한 7주도 안 남았어요. 지금 완산고 이런 게는. 안산고 이렇게 빨리 가요? 모르지. 자, 그래서 요거를 가정을 하고요. 우리는 뭘 요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두 군데의 지점에다가 점을 찍을 거야. 그게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에네 이렇게 두 군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네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구 크기를 측정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반지름과 코의 길이의 관계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거든. 그러려면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같은 세로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세로선을 우리는 무슨 도라고 했죠? 경도야 위도야? 경도.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같은 경도상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네 우물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시에네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기는 시간을 딸깍하고 측정해요.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게 뭐야? 태양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알렉산드리아도 평행하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적어야 돼요. 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적혀 있더니 여기 들어온 다음에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놔요. 막대기. 알렉산드리아에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그럼 이 그림자가 생기고요. 이 그림자를 이용해서 뭘 구해요? 이 각도를 구해요.
요 값도 세타를 구해요. 그럼 얘가 평행하게 들어온다며?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엇각이라고 들어봤니? 그래서 얘랑 엇각으로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부채꼴이 생겨요. 근데 이거 구하는 거 처음 보니? 처음 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니 혹시? 있죠? 중학교 때 혹시 일진이었니?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부채꼴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L은 어떻게 구하더라? 부채꼴 호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우리는 뭘 측정하면 돼? 세타는 방금 측정했어. 요 L을 구하면 되죠. 요 L은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에네까지 거리 요거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좋았어. 그러면 R을 구할 수 있죠? 아이고 어렵다. 180. 어우 야 180도 나누기 세타 곱하기 파이 분의 L 이게 R이네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서 대략적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그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오차가 발생을 해요. 현대 과학으로 그 측정한 지구 반지름이랑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말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요런 거 말하라고 하면 보통 여기를 보시면 돼요. 가정. 가정은 다른 말로 구라라고 합니다. 가정을 왜 해? 뻥이니까 하는 거죠. 실제가 아니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가정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지구가 구형이 아님. 그 다음에 태양빛도 평행하게 입사하는 게 아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측정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막 여기 자대고 막 했을 거 아니야. 925km를 자로 쟀어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측정 오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여기서 챙길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6쪽부터 나오네요. 6쪽. 자, 뭘 외워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과학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단위가 있는데 이게 기본량이라고 하는 단위가 일단 먼저 있어요. 기본량이 뭐야? 측정으로 얻어내는 물리량입니다. 알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량은 뭐뭐 있대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얘네들은 기본량이야. 그래서 요 기본량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암기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외워야겠는데? 그죠? 이거 답 없는데요? 그리고 이 기본량은 이제 물질의 기본량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부터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거죠. 길이라는 거, 뭐 질량이라는 거, 시간, 전류, 온도 이렇게. 그래서 이 기본량에 대한 단위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맞죠? 되게 단위가 여러 가지 있거든. 그 중에서 정해져 있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맞죠? 길이는 미터를 쓰기로 했습니다. 미터를 안 쓰는 이상한 나라도 있긴 하죠. 뭐 피트 이런 거 쓰는 막 변태 나라 있어요. 질량도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기로 했는데 뭐 파운드 이런 거 쓰는 나라도 있어.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랑 멀리 지내야 돼. 그죠? 미국 그런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이래요. 켈빈? 내가 아는 온도가 아닌데? 켈빈이 뭐죠? 무슨 온도죠, 켈빈?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켈빈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단위는 켈빈입니다. 절대 온도 보통 라지 T로 씁니다. 라지 T.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더라? 절대 온도 T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는 온도가 무슨 온도예요?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 섭씨 온도가 왜 섭씨 온도야? 섭씨가 만들어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 이상하게 섭씨가 있어요. 섭씨가 있나? 섭씨 온도인가? 섭씨 없는데? 그 아저씨 이름이 섭이수 아저씨걸? 이거 온도 만든 사람? 그래서 섭씨. 맞죠? 섭씨 온도. 진짜야. 그런 의심 어린 표정으로 들었는데 진짜야. 섭이수 아저씨예요. 섭이수 아저씨가 만든 섭씨 온도 T에다가 몇을 더하면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된다. 절대 온도는 단위가 켈빈. 켈빈 클라인 할 때 켈빈 아니죠. 그건 C입니다. 그다음 섭씨 온도는 섭씨니까 도씨. 그럼 273을 개 뜬금없이 왜 더하는 거죠? 이걸 왜 더하냐면 절대 온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온도냐면 절대 0도 즉 0켈빈에서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0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정해져 있다 해서 만든 게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온도는 켈빈으로 씁니다. 다음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은 몰을 쓴대요. 몰. 그럼 몰도 좀 알아볼까요? 몰이 뭘까? 몰은 말 그대로 물질의 양이래요. 근데 물질의 양을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개수로 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탄소 가루를 내가 가지고 왔어. 12.00g을 가지고 왔어. 그럼 이 안에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내가 이렇게 세봤거든? 세봤더니 몇 개 들어있게? 개 많이 들어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 이만큼 들어있어. 더럽잖아. 그래서 이거를 단위로 정하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 연필도 12자루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런 그거예요. 다스는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일본어식 표현. 한타라고 합니다. 한타. 외국노 다스. 요것처럼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자 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 한 묶음으로 1몰이라고 표현하기로 하는 거예요. 개수 단위예요. 개수 단위. 요게 more. 됐을까요? 그 다음에 광도. 광도는 다른 말로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기의 단위는 칸델라라고 한대요. 이게 기본 단위야. 기본량.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이인 미터랑 시간의 단위인 초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거리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되잖아. 근데 원래 과학자들이 두 줄로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스 하고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미터 퍼 세크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위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3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3하고 미터 나누기 세크 이거잖아. 그럼 얘는 1세크 분의 3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초당 1초마다 3미터씩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똥똥똥 당 땡땡땡 만큼 어찌어찌 하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땡땡땡 당이면 이 땡땡땡을 분모에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땡땡땡 당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단다 얘들아. 땡땡땡에 대한 이렇게 써도 얘를 분모에다 넣어줘야 되고요. 또 단위 뭐 시간당 이렇게 말하잖아. 단위 땡땡땡 당 해도 이렇게 써야 돼. 알죠? 그래서 우리 국어적인 표현을 식으로 바꾸는 방법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알죠? 네. 네. 좋았어요. 요요요요. 학교 가니까 어때?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근데 친구들이 안 놀아줘? 재밌지 않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고등학교 짱이잖아? 이미 개꼰대요. 선생님이랑 어차피 안 놀잖아. 아니 근데 그렇잖아. 나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막 선생님 애들이 막 선생님한테 뻑큐하다 우리 막 이랬는데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때는 뻑큐하다 걸리면 그냥 막 맞았어요. 뺨도 맞고 뭐 강목으로도 맞고. 근데 너네는 생기부에 적는다며. 뻑큐했으면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은 뭐 이렇게 되게 돌려서 표현한대. 뭐 도전 정신이 강하여 뭐 학생 분위기를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해치는 경향이 있으면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도전정신이 강하다 해준대요. 그러면 반 사람 다 알아듣지. 눈치껏. 아, 이 새끼 안 되겠구나. 활동적이어서 친구들과 갈등이 조금 있다. 이러면 아, 이 새끼 싸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학생도 좋아하면서. 자, 그래서 기본 단위를 가지고 기본량을 가지고 만들어낸 양을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기본량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위가 조금 더럽게 생겼어요. 그렇죠? 조금 더럽게 생겼습니다. 그럼 부피의 단위.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하는 거죠. 세제곱미터. 쉽죠?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쉽죠? 밀도. 오! 밀도가 뭐래요? 단위 부피 당 질량이래. 자, 그럼 밀도가 영어로 뭐야? 밀도 해가지고 D로 쓰죠? 밀도 D로 써요. 그럼 얘는 뭐분의 뭐? 이걸 보고 뭐분의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피 당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부피는 영어로 뭐? 부피. 질량은 mass.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의 단위는 뭘 써요? 여기 있죠. 미터 세제곱. 또 많이 쓰는 단위가 뭐가 있죠? 부피의 단위? 그치, 미터. 뭐 세제곱 센티미터도 쓰고 그 다음에 리터도 쓰고 뭐 밀리리터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질량은 뭐 그람이나 킬로그램 이걸 쓰기로 했죠. 그럼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돼요? 대략적으로 요런 애들을 조합해주면 돼. 일단 SI 단위계로 쓰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요런 애들 나올 수 있고 많이 쓰는 건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가속도, 힘 1. 1은 줄인데요? 줄이면 기본량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지.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1 계산 어떻게 하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요거였죠? 그래서 이 줄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서 힘의 단위인 뉴튼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미터죠? 뉴튼 미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 힘의 단위인 뉴튼도 F는 혹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나니? 프마 이거였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다시 미터 그러면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도량이라는 거죠. 줄은 기본량이요. 아니라니까. 아니 좀 알아봤자 안 줘. 기본량은 아까 위에 그거밖에 없어. 이게 한 글자로 돼 있더라도 이건 유도량이다.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이 쓱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압력.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다. 면적분의 힘 요걸로 하면 되니까 면적의 단위 미터 제곱이겠죠? 힘 뉴튼 이렇게 되겠네. 근데 뉴튼도 사실은 뭐예요? 유도량인 거죠. 뉴튼도 유도량입니다, 여러분. 뉴튼도 한 글자로 돼 있다고 무조건 기본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적도 요거는 외워야죠? 안 외울 거니? 외웁시다. 자, 요것도 그럼 단위 변환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단위 변환. 어려운 거 많은데 우주 해야 돼. 우주. 자, 단위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단위 변환을 할 거냐면 쉬운 것부터 하자. 여러분, 1.3kg이 있어. 얘는 몇 g이야? 1300g이야? 오씨, 어떻게 알았지? 아, 훌륭한데? 270ml야. 그러면 몇 리터야? 오, 천재들만 있나? 오씨, 엄청난데? 그러면 밀도가 1.03 g per ml인 용액이 100g 있다. 이건 몇 밀리리터야? 왜? 잘하셨음. 잘나졌잖아요. 뭐가? 우리 잘하던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103? 곱했어요? 동의? 놔둘까요? 자, 이걸 푸는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처음에 약간 어려운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걸 따라오면 단위 환산의 뭐랄까 귀재가 될 수 있어. 봐봐요. 이 방법을 잘 터득하면 1.3kg을 g으로 바꿔야 돼.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등호를 지금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등호를 유지를 시키면서 g으로만 바꿔야 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곱할 거거든? 뭘 곱해서 이 등호를 유지하려면 님들이 여기에 곱할 수 있는 건 1의 의미를 지니는 것만을 곱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1을 곱하면 그대로잖아. 근데 1의 의미를 지닌다는 게 뭐냐면 분모랑 분자랑 그 값이 같은 거를 우리가 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위를 봐봐. 내가 킬로그램을 없애고 그램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단위 자체를 약분시킨다고 생각하면 킬로그램을 없애고 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1kg이 1000g이죠. 그건 알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없어지고 1300g이다. 이게 원리거든. 단위 환산을 하는 원리. 뭐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얘를 1000으로 나누는 이유는 밀리리터를 없애고 리터를 만드니까 1리터가 1000ml다 해서 0.27리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밀도가 1.03g/ml라고 했으면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얘가 그램 나누기 밀리리터 이렇게 쓰여진 거라고 했고요. 그 말은 1ml가 1.03g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100g을 밀리리터로 바꿀 건데 g을 없애고 밀리리터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1ml가 1.03g과 같기 때문에 이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1.03분의 100ml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보세요? 2.03g이 1ml예요? 여기 있잖아.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건 그램 나누기 밀리리터라는 것이고 그 말은 분모가 1ml예요. 1ml에 1.03g, 1ml당 1.03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 했지? 조금 어렵지만 멋진 거죠. 그램을 없애고 밀리리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약간 멋진 버전이고요. 좀 안 멋진 버전은 밀도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좀 쉬워. 나는 질량을 지금 부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는구만. 그래서 질량을 밀도로 나눈 거죠. 그래도 똑같이 계산은 된다. 둘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학을 잘해야 돼요. 됐지롱. 자, 그럼 여기에 나온 사실 이걸 보려고 했던 거죠. 킬로, 밀리.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밀리라고 하는 건 뭐야? 1000으로 나누라는 의미죠. 1000분의 1. 다른 말로 10의 세제곱분의 1. 자, 미쿡 애들은 3개씩 건너뜁니다. 한국 사람들은 4개씩 건너뛰죠. 이게 다 4개씩 건너뛰는 거지. 10의 4제곱. 미쿡 사람들은 3개씩이에요. 그래서 킬로는 10의 세제곱, 메가 10의 6제곱, 기가 10의 9제곱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중2 때 이거 되게 이상했는데 밀리언, 100만. 아니 100만을 영어로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어딨어. 이상하잖아.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야? 빌리언, 뭐래요? 10억이래.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 돈 쓸 때 이거 3개마다 점 찍는 거 알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우전드 3개마다 단위가 있는 거야. 밀리언, 100만. 이렇게 하면 빌리언,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돈 계산할 때 요거 보면 쉬워요. 빌리언, 밀리언, 다우전드.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옆에다가 알파벳으로 써봅시다. 기가는 G, 메가는 M, 킬로는 K, 밀리는 M, 마이크로는 마이크로가 문제인데 마이크로 이렇게 써요. 제 이름 뭐야? 느낌이 웅장해지지 않니? 약간 전설 느낌이 나지 않니? 전설의 포켓몬 뭐예요? 뮤예요. 그 다음에 나노는 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쉽죠? 넘어가서
제가 이거 순서 편집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먼저 나와 있어요. 다 푸세요. 숙제? 아 이거 같이 풀까? 아, 오늘 풀고 가자. 아니야. 앞으로 내가 생각해볼게. 자, 측정과 어림. 측정, 재는 거, 어림, 추정하는 거. 끝. 혹시 학교에서 유효 숫자 이런 거 배웁니까? 안 배웠죠? 그럼 넘어갑니다. 네. 뭐가? 이거 아니, 안 배우는데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처음인 거잖아, 너네가. 할 수도 있어요. 하면 말해주세요. 유효 숫자 배우면. 넘어가. 우리 체크해야 될 거 17쪽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요거 구분만 합시다. 아날로그 신호는 뭐예요?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갔니?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고요. 디지털 신호는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이거 비교하는 거.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이런 거. 근데 디지털 신호는 말 그대로 디지털이니까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디지트. 이게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0과 1로 구성된대요. 0과 1로 구성되는 신호를 우리는 이진법으로 표현한다라고 하죠. 이진법.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바뀐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컴퓨터가 전부 다 이진법으로 계산하고 있거든. 0 아니면 1. 삼성인가 어디에서 무슨 외계인을 하나 잡았다던데. 그래서 걔를 고문을 시켜가지고 0과 1이랑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대요. 삼진법으로 하는 걸 막 만들고 있다는데 고문을 막 시켜가지고 거의 나왔다고 그러는데 삼진법이 되면 컴퓨터가 엄청 빨라진대. 라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양자 컴퓨터 나온 거 알아요? 그런 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라고 새로운 컴퓨터가 요즘 등장하거든? 이게 개빠르대. 미친 개빠르대. 한 500억 배쯤 빠르다 됐나? 얼마인데요? 지금 개발 중이래. 미국에서. 깨알았어요. 이걸로 게임하는 것보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하는 거 어떻게 채굴하는지 알죠? 원래 비트코인 채굴이 비트코인 그 하나마다 암호가 쫙 있대. 그 암호를 풀어내는 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거든. 이 암호를 풀면 이 비트코인이 내 거인 거야. 근데 이 암호가 규칙성이 아예 없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이걸 채굴할 때 그 숫자를 다 넣어보는 거야. 다.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로 하면 그게 개빠르대. 그 비트코인이 똥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소문이 있던데. 어쨌든 이진법. 이진법으로 계산을 하는 게 디지털이죠. 근데 디지털은 있고 없고만 있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근데 아날로그는 그 중간도 있죠. 조금만 있고 덜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진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살짝 연습해 볼까요? 이것도 불안해서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 이진법 계산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이진법은 숫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0 아니면 1.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걸 십진법으로 바꾸면 십진수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11. 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번째 거에 두 번째 거에 세 번째 거 4. 얘가 8. 8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십진수랑 사실 계산이 똑같아 얘들아. 372 이거 계산하면 십진수니까 첫 번째는 10의 0제곱이에요. 10의 0제곱이 얼마야? 1이죠. 기억나니? 여보세요? 자,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뭐냐 지수법칙 이런 거 해볼까요? 네.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뭘까요? A의 mn제곱 뭐야 미쳤어? m 플러스 n제곱 m 플러스 n제곱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빼기 잘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n 대신에 m을 넣어. a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a의
m 빼기 m이니까 왼쪽 계산하면 얼마야? 1. 오른쪽 계산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야. 됐죠? 좋아요. 이거를 원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2의 세제곱은 얼마야? 이게 8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2를 3번 곱해라 이거죠? 어디에가 없는데? 그치? 2를 1에다가 3번 곱해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A를 빵번 곱해라. 어디다가? 1에다가.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M에다가 0을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얘가 1이잖아. 그러면 A의 n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었죠? 수학하고 있는데. 자, A의 n제곱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음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뜻하는 거다. 이해됐죠? 좋았어.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10의 빵제곱, 두 번째 자리는 10의 1제곱, 세 번째 자리는 10의 2제곱 해서 이게 3 곱하기 10의 2제곱, 7 곱하기 10의 1제곱, 2 곱하기 10의 빵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자리는 2의 빵제곱, 두 번째 2의 1제곱, 이집법이라며. 이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세제곱, 1 곱하기 2의 1제곱, 1 곱하기 2의 빵제곱 해서 10진수로 바꾸면 11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 신호가 디지털 신호죠. 0과 1로 표현되는. 그래서 얘는 있거나 없거나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그거예요. 뭐냐?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신호를. 그리고 전달이 쉽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거나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죠?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마이크예요. 소리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꿔주는 그 장치가 스피커이고, 그걸 다시 소리로 바꿔주잖아. 인정? 인정. 뒤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즐겨보시고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20쪽부터 외우기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진짜예요? 네. 오늘 우주를 1시간 만에 다 해버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스펙트럼까지 무슨 소리야? 너 7주 있으면 시험이야? 나의 목표 오늘 20쪽부터 따라라라라 주기에서 바꿔줘야겠다. 그리고 그 뭐야? 그 다음에 41쪽까지 왔어. 다음 주에 2단원, 다음 주에 3단원, 4단원 끝내버리기 가 목표인데 목표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사실 쉬는 시간이라는 뜻. 무슨 먹었어? 요새
어디 걸려 보이네. 이거 그러면 안생고의 장점. 안생과 장점. 역시 개쩐다. 육수 맛있냐? 고추 바사삭 나왔다. 나온다고? 나왔어. 그거랑 순대국. 오. 다대기까지 챙겨줘. 그러면 안생고의 좋냐? 그렇지. 아, 국비가 옆에 있어서 그러네. 왜 국비가 쩔어? 국비가 좀 많잖아. 고마워. 왜 그거 애초에 국비랑 같은 애다. 강간하고 어?
강남학원? 재단이. 아. 주사리니까 얼차니까. 상대 좋아. 그래? 근데 꼰대가 없어. 우리 국어선 되게 많아. 밀다리 남자생이야? 어? 밀다리 남자생. 중간에 없어. 근데 밀다리 여자분은 잘할 근데 뭐야? 밀다리 여자분 진짜 답 없어. 그냥 기분 안 좋으면. 좀더 무슨 먹자. 어떤 거? 배고파. 배고야는 이유도 없어. 내일도 먹자. 내일도 먹자. 내일 좀? 내일도 먹고, 오늘도 먹고. 밖에서 뭐 먹을지 모르겠어. 내일 근데 너 왜 오냐 여기? 나 내일 7시까지 블로리 안 하냐고. 그래서 같이 7시까지 들어야 돼? 내일? 먹을 게 없어, 진짜. 너도 존나 많이 남사시 이런 거 없나? 얘네 그 밑에 뭐야? 양토끼. 맛있어? 야, 가지 마, 씨. 맛없어? 장난이야, 진짜. 진짜로? 같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걔 나 처음 먹어봤다가 다시 나왔어. 왜 그런 거야? 요새 떡볶이 먹었거든? 너? 화면에 내리고. 물이 개 많은 거야. 뭔지 알지? 꾸덕꾸덕한 게 있고, 졸라 가는 게 있잖아. 양곱게 물 졸라 가는 거란 말이야. 아 그래? 못 따라서. 화가 나. 야 우리 엊그저께 주먹 싸움 같이 하고 있어. 네? 애들이 붙여줬어. 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 시간에 이 시간에. 어제가 사건을 쳤어. 근데 마침내 저는 긁었거든. 긁었는데 혹시 다른 애가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근데 딱 그 뒤에서 이렇게 찍어줬거든. 찍어줬는데 다른 애가 대회에 내었거든.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꽂았어 얼굴을. 그래서 그 옆에 우리가 반 옆에가 교감실이거든. 교감실 와가지고 말리고 걔 입술에서 피 존나 수환이 새끼? 연필로 찍어도 돼. 왜 찍으랬어? 왜 찍으랬어? 아 근데 좀 긁긴 하니까 걔가 처음에 먼저 시작하셨잖아. 근데 때려가 샷건을 왜 찍은 거야? 아 들었거든. 걔 좀 약간 그거래. 뭐죠? 아니 살짝 그게 뭐야 그때 그러니까 우리 국어 쌤이 원곡이었어. 원곡 중이었어. 걔가 원곡 중이었거든. 같이 나온 거야. 걔를 알아. 걔가 원래 그런 친구라고 말하거든. 뭐 소리에 민감한 친구. 왜 시작은 개새끼 주소 앉아가지고 오티하고 있는데 딱 시간 쳤는데 딱 진동 존나 크게 되고. 왜 전에 있었어? 소리에 민감하지. 그래? 약간 애들이 저러시네. 길에다가 푸퍼 터뜨렸어. 그립다. 정말 좀 존나 재밌었는데. 너 중형준보다 못 해주는 것 같긴 해. 거기 뭐 스펙타클하잖아. 나도 내가 행동 스펙타클 하고 말로 스펙타클했다. 그 졸업식 저 일주일 전에 교실에서 전담이 쌤 앞에 있는데 쌤 뭐 드라이브스를 프런치라고 애들끼리 아니 좀 지금 계속 보내주고 너 지금은 스펙타클. 나? 그때 훨씬 나는 지금 존나 후회해. 성주호랑 다른 거 같은 지가 또 없지. 아니 안 애들이 없잖아. 근데 다른 거랑은 성주호랑 애들이 인상 보고 싶다고 지금. 아니 생각 모르는 애들이니까. 여기 너무 재밌는 얘기였네. 그래서 어제 김씨집마다 내려갔냐? 답변 해가지고. 얘는 왜 연주생이 좀 사과해. 그래서 연주생 진짜 너 요새 좀 이상해 어때? 지라시. 지어낸 거지. 진짜 아니 연주생이 너
내가 티 가져왔어. 진짜 연주생 이분이 이렇게 미친 새끼라고. 그러니까 우리 쌤 나한테 준 거야. 심지어 가서 한 거야. 진짜 해야 되는데 기술을. 다시 가서 너한테 그냥 듣자마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려면 문자 정말 열심히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넌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해. 나 어제 연주생들 이렇게 좀 배우긴 했어. 아니 연주생이 갑자기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체 동네가 간다며 나랑 그렇게 많이 놀았어. 그런데 갑자기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어딘지 알아? 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내가 압구정이잖아요. 나무로 이거 좌측통행이잖아요. 뷰 라고 할 건데 완자 기출픽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거는 안 사도 됩니다. 내가 뽑아줄 거니까요. 알았죠? 그거 왜 돼요? 그 원래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풀거든. 또 미리 살까봐 미리 말해줘. 알았죠? 완자 기출픽이라는 게 문제집이 되게 괜찮아서 풀 건데 그거 되세요. 뽑아줄 거니까 그거 끝나고 매번 풀 거니까 하이탑 소리하는데 하이탑은 그래서 하이탑이요? 하이탑 좋잖아요. 안 좋아요? 표지가 이쁜데요? 좀 취향이니까 좋죠 이게. 하이탑 좀 만들었대. 그것도 뽑아주셔야 됩니다. 뭐요? EBS 분야 많아서. 그거는 아직 내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아 우리 구교실 그거 있거든요. EBS 개념 완성도 내가 확보하는 대로 바로바로 뽑아주긴 할 거야. 혹시 어디서 확보하시길래 프린트 하시는 아 쌤이 돈 주고 하신대. 그럼 정식으로 구매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죠. 싸게 대량 구매하는 거죠. 헬 아니에요? 헬? 아니. 유빈이가 만들었잖아요. 왜? 김유빈. 텔레그램에서 다운받는 거 보통 수능 자료들이고 여러분 거는 거기에 별로 없어요. 맞아요. 얘가 은근 많아. 정식으로 수입해야지. 자, 여러분들 외울 게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뭔 문제집이에요 이거? 마더통. 아니 저희 문제 자체 알아요? 아, 이거요? 마더통이랑 되게 여러 문제집들이 내가 순서대로 편집을 한 거죠. 없다 그러는데. 불법이 아니지. 정식으로 구매한다니까. 얘들아. 닥쳐. 입을 꾸며버릴 거야. 아, 숙제 안 해오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저번에 얘기했죠? 눈을 파거나 귀를 뚫거나 뭐까지 그랬죠? 손가락을 자르거나 그 중에 택시나 대부분이 손톱을 선택하길래 요거를 가져왔다고 말했죠? 아 요거를 끼우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알았죠? 왜? 손톱깎이도 있어요. 그건 좀 갖고 오면 돼. 그래서 오늘 치킨 먹으면 안 돼. 왜? 그때 그건 뭐가? 계속 설명하. 예? 봅시다. 아 진짜 아쉬운데. 지금부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요 순서대로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는 알고 있어야 돼. 원소 기호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 알죠? 불러볼까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이걸 안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 맞습니다. 그렇죠? 1번. 수. 근데 이거 안 외우면 나중에 그걸 알았죠? 따돌림 당한다 그랬죠? 대학교 가서 클럽 같은 데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강남인가 어디가 클럽 주기율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딱 나와요. 수에 리베 부탄 질사불 네 이러면서 다 같이 하고 나중에 여러분 고2 때 그거 배울 거 아니야. 삼각함수 배우잖아.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해야 돼. 쌤 그것도 프로필 안에 있어요? 그거 다 해야 돼. 1차 함수, 2차, 3차, 3차 절대값. 너희들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어른들 다 해야 돼. 절대값. 수엘리베 붕탄 실산 불 네.
수혜야, 네 배 좀 봐. 비키니 예쁘네. 예쁘네. Z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이거 요구를 해주시면 돼요. 크카 무슨 뭐야? 갑자기 요구 해달라고? 아니 또 꺼져. 자, 수혜야, 우리 봉신노마 뻑큐네. 그다음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야. 근데 이 표 모양대로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 1번부터 20번까지면 원자 번호가 있단 말이지. 원자 번호가 뭐지? 양성자의 중성자. 그러면 자, 원자란 무엇이지? 전기적으로 중성. 자, 그럼 계속 이상한 게 막 나오는데 그럼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지? 기본 입자가 원자고. 원소는 물질을 기본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거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거든. 뭐가 다르지? 원자가 더 큰 거 아니? 우리 그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 지금 뭐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너무 헷갈려. 어머나 헷갈려. 자, 원소와 원자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원소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기본 성분.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어쩌라고요? 아,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물의 화학식을 혹시 아십니까? H2O.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개구리처럼 생겼죠? H가 있고 이렇게 생겼죠? H2O. 그럼 여기에서 원소는 몇 개예요? 3개. 원자는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원자는 원소는 2개예요. 그치. 근데 봐봐. 원소는 몇 개니? 원자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게 그 국어를 잘 모르는 거지. 원소는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입자의 종류. 그러니까 원소는 몇 종류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2종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원자는 입자의 개념으로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원자는 몇 개니? 하면 3개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줄 알았지. 얘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원래 원자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그 제시를 할 때 이게 약간 뇌피셜로 때린 거거든. 옛날 과학자들이 이 물질을 뽀개. 그럼 반으로 뽀개지겠죠. 내가 이거 힘을 주면 뽀개. 계속 뽀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뽀개지지 않는 순간이 올 거 아니야. 그걸 원자라고 그냥 하기로 한 거야.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걸 또 뽀겠어요. 맞죠? 그걸 뽀개서 원자를 뽀개면 뭐랑 뭐로 나누어지죠? 원자 가운데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주변에 플러스 전하랑 균형을 맞추는 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얘네들을 나누었어. 그리고 나서 오구나? 그러면 이게 혹시 기본 입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뽀겠어. 전자는 못 뽀겠고요. 원자 핵만 뽀겠어. 원자 핵을 뽀겠더니 얘네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이거 헬륨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가 2개 있었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뭐라고 불러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애들을 중성자. 그럼 이게 기본 입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뽀겠어.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뽀개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학교 때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너네가 한 번 더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일찍 태어났어야지. 그럼 조금만 배울 수 있어요. 개꿀이죠? 자, 그래서
얘를 또 보겠네? 또 보겠더니 양성자를 구성하는 애들을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입자 3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야. 그럼 얘도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쿼크라고 할 거예요. 쿼크.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무슨 쿼크?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쿼크로 또 뽀개진다. 그래서 기본 입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쿼크와 전자 이게 기본 입자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좀 정확하게 할까 우리? 있어 보이게? 사실은 쿼크와 전자는 아니고요. 쿼크와 렙톤이에요. 쿼크에는 6종류가 있고요. 렙톤도 6종류가 있어. 그 얘네들을 4개 해주는 4개의 입자도 있어요. 몇 종류더라? 까먹었어요. 4개인가? 6개인가?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라고 3년 전인가 발견했어요. 차갑게 분위기가 식었다. 알았어. 그래서 렙톤 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6가지 종류의 렙톤 중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고 쿼크 6종류 중에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2개가 있다. 우리는 일단은 이게 기본 입자다. 요거는 당연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본 입자가 뭐냐라고 하면 쿼크와 전자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하나를 끄집어내 볼까요? 그리고 탄소 하나를 끄집어내서 얘를 표기를 해보면 왼쪽 아래에 여기에는 원자 번호를 쓸 거예요. 얘는 6번이야. 수해, 리베, 봉탄 이렇게. 근데 이 원소교육 이거 외워야 된다. 나중에 써요. 여기 이렇게 더 해줄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이번 시험범위야. 근데 이 원자 번호가 6번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뭐가 6개? 양성자 수가 6개예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로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전자수 아니에요. 양성자수예요. 근데 만약에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수랑 중성을 맞춰야 되니까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야. 중성 원자라면. 맞죠? 그리고 요 위에는 뭘 쓰냐면 질량수를 적어줄 건데요. 질량이 아니라 질량수예요. 질량수란 무엇이냐? 자, 여기 양성자, 중성자 있죠? 얘네들의 뭘 따져줄 거냐면 전하량을 따져줄 거예요, 먼저. 전하량이 전자가 마이너스 1이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이거든? 이게 왜 플러스 1이냐면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고요.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다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전하량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지? 질량. 질량이 되게 작겠죠? 엄청 조그맣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봤더니 양성자랑 중성자는 비슷해. 1대1 정도예요. 근데 전자는 한 1837분의 1 정도 돼요. 1대1 때. 그러면 어때? 꺼져. 너 0이라고 하자. 이렇게 화학자들이 이제 합의를 했어. 화학은 원래 대충 하거든, 약간. 화학은, 야, 그래도 0이라고 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물리학자가? 그런 게 어딨음. 질량이 0인 게 어딨음. 세상에 질량이 0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뭐라 하는 거야? 아씨. 그럼 이거 질량이 아니고 질량수.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중성자가 6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유명한 애들 몇 개만 볼게요. 일단 1번, 2번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자, 수소.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랍니다. 그리고 질량수도 보통은 1이에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수소가 있어. 원자, 핵의 양성자 몇 개? 1개. 전자 몇 개? 이게 수소 원자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온을 만들 거거든. 여러분 이온 만들 줄 알죠?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만들어 볼까?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만들면 뭐예요? 이게 날아가죠. 요거죠. 그러니까 내가 H 플러스라고 하면 수소 이온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불러도 될까? 수소 원자 핵? 그쵸? 불러도 되죠? 수소 원자 핵이에요. 잠깐 수소 원자 핵이 근데 이게 뭐야? 양성자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라고 써 있으면 이거 양성자다 이렇게 읽어도 돼. 그래서 H 플러스를 양성자라고 읽어요. 미국 사람들은 프로톤 이렇게 읽어요. 뭐 프로톤 박사의 뭐 실험 교실 이런 거 몰라요? 한번 안 보니? 다음에 힐리움. 힐리움은 원자 번호가 2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4예요. 그럼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자, 그럼 He 2 플러스 이러면 전자 2개를 뗀 거죠? 이거의 이름은 헬륨 원자 핵.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헬륨 원자 핵은 이렇게 생긴 거야. 아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쭉. 그럼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다면 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알아볼 거거든. 수소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헬륨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뭐 탄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갈 거야. 오늘은 수소와 헬륨 요거 2개를 볼게요. 알았죠? 동의? 네. 천천히 보자. 수소와 헬륨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우주가 처음 생길 때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우주론이라고 아십니까? 우주론이 뭐였어?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우주의 역사.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어떻게 알지? 모르죠.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그 회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막 싸우면서 우주는 뭐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랑 아니야 우주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수축하고 있어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랑 아니 우주는 지금 현재 그냥 평온한 상태야 정적으로 멈춰 있어 이런 애들이 싸웠어요. 이런 애들이 싸웠는데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졌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게 아니고 증거가 나왔어. 무슨 증거가 나왔냐면 우주 팽창의 증거가 나왔거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가? 중요하죠. 자, 우주 팽창. 우주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역사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이슈들만 정리를 해서 외울게요. 우주는 현재 팽창하는 걸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허블 아저씨가 발견했거든요.
허블 법칙. 허블 하면 뭐 들어본 게 있죠? 허블이 뭐예요? 망원경 들어봤죠? 망원경.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 요거 때문에 그 아저씨 이름이 붙은 건데 허블 법칙이 뭐냐면 허블 망원경으로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했더니 외부에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 말고 또 바깥에 있는 은하가 모두 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멀어졌는지 알아내는 것까지 너무 어려워. 그건 2학년 때 나중에 지구과학 선택해서 하시고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야 멀어지고 있는데 혹시 뭐 멀어지고 있는 거야? 안녕 하고 가고 있어. 근데 놀랍게도 이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걸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를 관측을 했어. 자,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어요. 사실 모든 은하는 아니고 괄호 열고 맞죠? 한두 개 정도는 가까워지는데 어쨌든 다 멀어지고 있어. 이상하잖아. 왜? 아니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은하 A랑 B랑 뭐 여러 가지 은하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가까워지는 애들도 있고 멀어지는 애들도 있어야지. 다 멀어지면 어떡해? 야 이상하다 뭘까? 우리만 왔다 당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진대. 야 이상해. 이걸 설명해야 돼. 그래서 허블 아저씨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한 거냐면 자, 좀 쉽게 우주가 하나의 고무줄이라고 합시다. 고무줄이 있어요. 여기 우주야. 여기에 우리 은하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고무줄 자체가 늘어나는 거야. 쭉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찍혀있던 우리 은하랑 A도 멀어지고 A랑 B도 멀어지고 우리 은하랑 B도 멀어지니까 다 같이 멀어지는 거네. 그 무슨 뜻이야?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perfect. 그래서 이게 이제 옳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지. 그래서 우주 팽창은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알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꺼져졌고요. 두 가지 이론이 의견 대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정상 우주론이에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건 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죠? 직접적으로 말해야겠어. 내가 외우면 좋아라고 했더니 저 별로 안 적고 싶은데 안 외우잖아. 다 외워.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어. 전라도식으로 말해. 정상적으로. 당장 다 외우세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다 외워. 정상 우주론이랑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합니다.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아저씨는 호일,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아저씨는 가모프, 게아모프라서 게아모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요. 게아모프라고 써 있는 데도 있어요. 얘네 둘이 싸우는데 이건 말 그대로 론이잖아, 론. 론이니까 그냥 자기의 계산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정상 우주론은 자, 우주가 팽창하기는 하는데 그 팽창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팽창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면 여러분 밀도는 온도랑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져요? 작아져요? 높아지죠. 밀도가 높다는 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같이 있는데 다 이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수업을 해. 다 붙어. 그럼 어때? 빡 돌겠죠. 빡 돌겠죠. 막 열받겠지. 막 열이 막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랑 온도는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밀도가 일정하니까 우주 전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요약하면. 근데 우주 밀도가 일정하려면 밀도란 무엇이야? 부피분의 질량이었잖아 아까. 근데 여기 지금 부피가 팽창하고 있다며. 그럼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야 돼.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건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냥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다 얘들아. 각각의 계산이 있고 근거가 있고 이따만한 책으로 이렇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다음 빅뱅 우주론은요. 부피는 팽창해. 당연히 팽창해야지. 아까 팽창하는 게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니까. 근데 얘는 뭐가 일정하냐면 우주 전체 질량이 일정하다. 즉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부피만 커지는 거야. 물질 생성은 없어. 그냥 부피만 커져.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주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감소하겠죠? 밀도가 감소하니까 온도도 감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누가 더 유명해? 빅뱅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빅뱅이 이긴 거예요. 승리! 승리라고 하면 되지. 별표! 그렇게. 빅뱅과 승리를 같이 쓰다는 거. 빅뱅 우주론이 이제 이기게 되었어요. 이기게 되면 그냥 이겼다! 이게 아니지. 때려서 이긴 게 아닐 거 아니야. 뭔가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미리 정리를 합시다. 증거 1! 증거 있음! 첫 번째 증거는요. 이 감옥파 아저씨가 미리 계산을 다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빅뱅 우주론으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로 나와야 돼.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래. 무슨 계산인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천문학과를 가든가 그죠?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되면 자, 양성자 7개에 중성자 1개 이렇게 있거든? 그럼 요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뭘 만들 거냐면 원자들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 무슨 원자를 만들 수 있어? 양성자가 있으니까 수소. 그리고 중성자까지 있으면 헬륨도 만들어야 돼. 근데 헬륨은 중성자가 몇 개였지 아까? 그래서 이거를 2세트 가져가. 그러면 요렇게 헬륨 하나 만듭니다. 헬륨 원자핵.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마다 지금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와우. 자, 그럼 수소랑 헬륨의 질량 비가 몇 대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2대 4죠. 질량 비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소랑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 될 거예요. 라고 걔가 먼저 계산을 해놨어.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3대 1이었던 거야. 내가 이겼네? 내 말이 맞네? 이런 거죠. 어쩔? 내가 3대 1이라 했지 않습? 해보니까 3대 1이네? 근데 이게 양성자, 중성자로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수소, 헬륨으로 나올 때도 있어. 잘 읽어야 돼. 이게 좀 치사한 학교들이 있어요. 고장부에서 양성자, 중성자로 나와서 7대 1이 나왔거든? 보기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뭐 기억, 니은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 이걸 기억으로 하고 이걸 니은으로 한 다음에 기억 대 니은은 7대 1이에요. 해서 다 틀렸어요. 1대 7이죠. 그리고 중성자의 기억 있잖아. 와. 이거 다 틀렸어요. 3번이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와.
항상 그걸 조심해. 선생님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우리를 틀리게 하려고. 우리 편이 아니야. 그렇지? 맞서 싸워야 돼. 증거 두 번째. 그렇죠. 진짜로 싸우면 안 되고. 증거 두 번째.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막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밑에쯤에서는 아마 이게 바뀔 것 같긴 해. 요즘 바뀌고 있대. 우리는 모른 척하면 되죠. 빅뱅.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야. 그렇죠?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뭘 외우는지 한번 보자. 자, 요 그림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과거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이거지. 과거. 자, 과거로 돌아가면 흥해 하면서 여기서 우주가 태어난 거지. 그때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주의 크기는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야죠.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죠.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아. 그리고 한 점에 모여 있어요. 밀도가 매우 큰 한 점에 뭉쳐 있었다 이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모두 다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옆에 있었다. 맞죠? 내 옆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안녕? 이러면서 옆에 있었어. 그럼 어때? 열받겠죠? 그래서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게 빅뱅. 빅뱅에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 거거든? 우주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빅뱅을 제대로 배우면 처음에 확 늘어났다가 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처음에 우악 하고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는 작아져요. 자, 그러면 과거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온도를 계속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지겠지. 그럼 여러분들의 온도를 높여볼게요. 불태워. 불태우면 어떻게 돼? 죽어. 죽다가 이제 더 높여. 막 400도, 500도 높여요. 그럼 어떻게 돼? 살과 막 뼈가 뭐 분리가 되면서 뼈만 남겠죠? 그러다가 계속 온도를 높여요. 그럼 어떻게 돼? 분해가 돼. 그렇죠? 원자 상태로 분해가 돼. 그러다가 더 온도를 높이면 기본 입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분해가 되는 거야. 기본 입자에서 기본 입자들이 그럼 점점점 어디 가냐? 뭉치겠죠? 뭉쳐서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 쿼크와 전자였는데 이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자는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또 합체가 되겠죠?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핵이 만들어져. 원자핵과 전자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원자들이 나중에 쿵짝쿵짝 해서 합쳐져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맞죠? 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지금 뭘 본다고 그랬냐면 오늘 수소랑 헬륨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수소 원자 핵은 어디서 나와? 수소 원자 핵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서 등장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양성자가 내가 아까 수소 원자 핵이라고 했잖아. 수소 원자 핵이 먼저 나온 거야. 알죠? 얘 이름이 수소 원자 핵.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사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남은 애들은 그대로 수소 원자 핵으로 남아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거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누가 먼저 만들어줘? 볼게. 그러면 수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 입자, 그 다음에 뭐 중성,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원자, 요 수소 나열하라 그래. 항상 이거 두 개가 헷갈리거든. 수소 원자 핵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요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진 게 138억 년 전이래요. 이것도 약간 추정하는 거긴 한데 138억 년 전 뻥 하고 터져. 뻥 하고 터지고 뭐 10의 마이너스 8제곱초? 그러니까 바로 얘네가 생겨요. 거의 바로. 근데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기본 입자는 없었던 거야. 뭐 말인지 알죠? 조금 있다가 생겨요. 0.00000001초 뒤에 생겨. 그렇죠?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기본 입자는 없었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기본 입자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는 어떤 쿼크? 위, 아래. 중성자, 위, 아래, 아래. 그 다음에 약 3분 지나요. 이 3분은 교과서마다 거의 동일하더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얘들아. 3분 때 이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생겨. 근데 그러면 3분 전에는 이 원자핵으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리를 말을 해주면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왔다 갔다 상호 호환이 가능해요. 막 바뀌어. 에너지가 많으면. 근데 처음 만들어질 때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은 1대1이었어요. 거의 똑같아. 근데 필요한 에너지가 사실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대충 알아들으면 되지 뭐. 자, 1대1이었는데 원래 발열, 흡열 뭐 이런 게 있거든.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할 때는 다른 뭐 이렇게 흡열.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것보다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게 좀 더 늦게 꺼져요. 에너지가 좀 덜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조금 있다가 얘가 끝나. 그러면 양성자 양이 더 많겠지. 맞죠?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쯤이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의 개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대1이었어요. 맨 처음에 양성자, 중성자 뽕 나왔을 때 1대1이었어. 양이 거의 똑같았는데 이게 온도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7대1로 바뀌면서 이때 딱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얘네들의 교류는 없어 이제. 이해돼요? 그럼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 7대1이면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1.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1. 3대1 밑줄 쳐져 있잖아. 나온다는 뜻이에요. 3대1. 그리고 빅뱅이 터지고 난 다음에 38만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37억 9,962만 년 전인 거지. 38만 년이 지났어요. 38만 년이 지났어. 38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3000켈빈까지 내려왔어. 3000켈빈. 왜? 내가 외울 거 체크해주고 있잖아. 잘 외워. 저거 외우면 돼. 3000켈빈.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빅뱅 후 38만 년 후. 야, 이게 우주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지금 시기라니까.
너네가 약간 대학 갈 때 그 느낌?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 38만 년 기준이고요. 3000 켈빈. 너네 988 나왔어. 알고 있니? 이거 너네 건데 이거? 출소날. 38만 년보다 더 전에는 원자, 핵과 전자들이 있어요. 수소 원자, 핵. 그 다음 헬륨 원자, 핵. 그리고 전자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다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전하가 분리된 상태거든요. 전하가 분리된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요 안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이 전하를 띤 입자는 빛을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빛을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빛이 이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빛이 구속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를 잃은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으로 들어간 빛이 밖으로 안 나와. 그럼 뭐야? 마치 블랙홀 같은 거예요. 블랙홀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걔네가 빛을 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거든. 이것도 빛이 들어가서 안 나와. 근데 약간 뿌옇게 보여요. 무슨 우주라고 했죠? 죽 같은 우주라고 했죠? 죽 같은 우주. 쓰면 안 되는데, 그지? 그거예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자, 빛이 구속되어서 보이지 않는 우주. 그치, 이거야. 보이지 않는 우주. 그냥 죽 같은 우주일 때로 학교에서 또 해가지고 끝나고 그러지 말고. 무슨 책에 써 있어요. 영어 책에. 국물처럼 돼 있다. 뿌연 국물처럼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지 않아. 왜? 빛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얘네들이 38만 년 지나고 3000 켈빈에서 딱 시간이 지나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빠르냐 근데? 빠르고 많은데. 오늘 뒤에 형들이 늦게 오지 또? 맨날 느껴요. 뭘? 맞아.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빛은 얘네들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딴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도 지금 사실 그렇지.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 질소, 산소 다 가득 차 있잖아. 근데 빛이 그대로 들어오잖아. 보이잖아. 통과하는 거예요. 빛이 자유를 얻었다. 비로소 빛은 자유를 얻었어요. 보이는 우주가 되는 거야. 이때 그러면 봐봐. 우주 전체에서 온도가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3000 켈빈이 되는 순간 빛이 동시에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방출되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그러면 처음에 방출됐던 빛은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처음 요 일이 발생했을 때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높은 온도의 빛이 방출됐을 거야. 이거는 에너지가 높죠. 에너지가 많고 온도도 높은 빛이야. 온도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요, 길어요?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라색 빛이라는 거죠. 보라색. 보라색 빛은 파장이 짧고요. 빨간색 빛은 파장이 길다 그랬잖아. 꽐꺽 따서 보라가 에너지가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되게 높은 빛이 방출이 한 번에 됐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막 지났을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또 누가 했어요. 했더니 이때 파장을 보니까 파장이 길어진 거야.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2.7켈빈, 그러니까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어. 뭐야? 온도 떨어진 거지. 온도 떨어졌죠? 온도 떨어져서 빅뱅이 맞는 거지.
정상 우주로도 온도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 떨어졌지 않습? 내가 맞지 않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우선 농도가 몇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3000 켈빈이었는데 지금 현재 측정을 하니까 2.7 켈빈으로 측정이 됐던 거야. 발견을 한 게. 이 발견한 아저씨가 윌슨과 펜지어스 아저씨죠.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 있음 해서 빅뱅이 이겼다. 자 그럼 알았어. 수소랑 헬륨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았어. 어떻게 나왔어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나왔다. 헬륨이 원자핵이 아니고 뭐야? 어디? 원자핵이 먼저 나와. 헬륨도 원자핵이 나오고 그 다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맞죠? 스펙트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잖아요. 어? 고온 분광기. 자, 우리 스펙트럼만 살짝 보고 가자. 22쪽. 네, 재밌지 않습? 재밌지 않습? 난 과학학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도 그거잖아.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 난 학교 수업 갔을 때 학교에서 계속 자고 학원에만 다녔거든. 잠시니까요. 뉴스에 나오는 문제, 요즘 문제입니다. 학교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였어요. 학교에서 계속 자. 나 학원에서 여기 수업을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면서 듣고 있는 거죠. 특히 과학학원을 좋아했어. 근데 너네 학교에서 자면 안 된다. 알지? 안 왔네. 왔어요? 조용조용. 예? 다른 분. 동성 아니에요? 동영 봤어? 걸어서 맞고 갈 거야. 어? 걸어서 맞고 갈 거야. 괜찮아. 자, 스펙트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예고.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무엇이냐? 스펙트럼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왜 배우냐면 별의 대기 성분을 보기 위해서 스펙트럼은 별의 대기 성분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 별의 대기 성분 분석을 하는 건 사실은 뭐야? 이 중에서 스펙트럼 여러 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별의 대기 성분 분석하는 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는 별이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흡수 스펙트럼만 배우기 좀 아쉬우니까 다 배우자는 거죠. 그렇죠? 좋은 생각이지? 자, 그럼 스펙트럼이란 무엇이냐? 뭐라고 돼 있어요? 분광기를 통하여 분해된 빛이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색깔띠, 그거죠? 색깔띠로 나타난대요. 분광기가 뭐예요? 분광기.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그리고 세분한 거. 분광기를 영어로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스펙트럼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빛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을 빛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니?를 보고 싶은 게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어. 모든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여러분 빛의 모든 색깔을 합치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흰색이 나와요. 흰색. 그렇죠? 그래서 흰색 빛에 해당하는 애들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열등 그리고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이 있잖아요. 별의 이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빛, 요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중심부에서.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요.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은 봐봐.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모든 빛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일부분만 방출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일부분만 방출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우와 하고 방출해야 돼. 그러면 에너지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지. 에너지가 이미 많은 상태여야 돼. 고온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과천과학관인가? 거기 가면 방전관 뭐 이런 거 있거든. 거기 가면 이거 있어요. 안 따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검정 바탕에 요 고온의 기체가 가지고 있는 빛만 띠로 이렇게 찍혀요. 색깔 띠가. 근데 요 색깔 띠는 이 기체의 성분에 따라 다르다. 그 성분마다 정해져 있어요. 띠의 위치가. 수소면 어디, 헬륨이면 어디, 따다닥 정해져 있어. 이건 안 바뀌어. 걔네들의 그냥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요, 요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는데 검은 띠가 있죠. 검정띠. 검정띠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아까 우리 처음 해봤었던 연속 스펙트럼이 지나가요. 우리 눈에 지금 도달을 할 거야. 이게 우리 눈에 그대로 박혔으면 이러면 연속 스펙트럼이지.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 이게 저온의 기체야. 저온 기체는 어때? 에너지가 작아. 힘들어. 밥 먹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쫙 지나가. 뷔페가 쫙 지나가요. 갑자기 애슐리가 내 앞으로 슝 지나가. 그럼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착착착 먹으면 되죠. 그거 먹는 거예요. 맞죠? 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여기서 이렇게 쏙쏙쏙쏙 흡수해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먹은 거 빼고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도 기체 성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게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기체 성분이 딱 정해지면 걔는 그것만 먹어. 나는 김밥만 먹어. 김밥만 먹는 애야. 그럼 얘가 지나가면 김밥만 먹어. 근데 내가 김밥을 막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막 많이 나왔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죠. 그럼 뭐가 나와? 김밥만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먹은 거랑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선의 위치가 같아요. 기체 종류가 같으면. 내가 먹은 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한 3년만 지나면 내가 먹은 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파전을 먹었네? 이렇게. 오늘 뭘 먹었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거지. 왜? 됐죠? 그래서 요 상황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게 이렇게 별이 되는 거야. 가운데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이 저온의 기체가 이게 별의 대기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별의 대기를 지나오면 이 별의 대기 성분이 뭔지를 알 수 있어. 안 신기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함? 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게. 어디 봐야될까? 내가 아까 말했죠?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흡수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별의 대기 성분을 우리가 알아볼 때 쓴다고 했으니까 별을 관측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태양빛을 관측하잖아? 이것처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수소라고 하는 애들이 뭘 먹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잔뜩 먹여놓고 토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무서운 사람들. 실험실에서 방전관 스펙트럼을 찍으면 저거예요. 방전관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잔뜩 먹으면 수소가 무슨 빛을 내뿜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T의 위치를 비교하면 밑줄을 칩시다.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는 T의 위치. 그럼 얘가 얼마나 먹었느냐도 알 수 있어. 얼마나 먹었느냐는 요 T의 폭, 요걸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이 폭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T의 폭.
근데 실제로 별의 대기 성분은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성분들을 띠를 정확하게 비교해 가면서 이 태양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 원소는 우리가 그럼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자, 잠깐 기다리세요. 숙제. 네? 숙제 안 해요? 뒤에 있어요? 기다려요. 숙제 첫 번째 8쪽부터. 근데 답이 다 달려있으니까 답이 각 페이지별로 있거든. 내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이렇게 14페이지다가 끝나면 이렇게 있어. 알았지? 그 답을 베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 과학의 기초 부분이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라서 숙제를 내가 좀 더 주고 싶어서 프린트를 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하시고 조금 맞아요. 조금이지. 일단 우리 원소의 생성은 아직 다 못했으니까 뒤로 조금 넘어가면 좀 많이 넘어가는데요? 여기 내용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오워크북이라고 있어요. 와. 그게 96쪽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다 워크북을 하셨네요. 네. 이걸 원래는 따로 줬거든. 옛날에는 두 권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안 들고 오더군. 그것만. 아 맞다. 워크북을 안 갖고 왔네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디야? 많이 가네요. 111쪽까지만 풀어봅시다. 좀 사보래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뒤로 가잖아? 뭐야, 표정 왜 그래? 미소. 여러분, 미소를 잃지 말아요. 더 뒤로 가면, 여기 여러분 그 자습할 수 있게 문제 혼자 푸는 거를 내가 붙여놨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푸세요. 172쪽부터. 공부할 때 혼자 풀게. OX 문제 있고요. 마라톤 거고요. 그 다음 뒤에가, 와.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쫙 붙였어. 그리고 맨 뒤에는 완자를 붙였거든요. 와, 선생님 힘드시겠는데요? 완자는 알아서 풀고 답지는 완자 답지 필요하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면 보내줄게요. 파일로. 알았죠? 여기는 그냥 자습하라고 붙여놓은 거야. 알았지? 착하지? 그럼 오늘의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끝! 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고 싶어. 바로 나가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 오면 약간 좀 디버프랄 무력화에 정말 빠지는 것 같아요. 패시브 아니야? 난 항상 좀 무력화 패시브야. 인생 죽겠다. 집에 오자마자 산티상 걸려가지고. 미안. 정량로마 인정. 더운 거 같으면서도 안 덥고 왜 이러는 거지? 정량
셋.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데 나눠놓고 하고 시작하는 그게 뭐가 이거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자, 해보시면 세라. 내가 완전 기출티를 풀거라고 말했으니까. 아, 이제 틀렸네. 이게 맞아요. 다들 얼른 집에 가고 왔잖아요, 정말. 그 피카소 요거는 진짜 그런 거 처음. 그 유명한 거는 유명해? 아니 유명하지 않아.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안 유명한 거잖아. 약간 마크 그런 거 아닐까? 마크에 가끔 그거 나오잖아. 유명해. 닭탄 아기 좀비 이런 거. 유명해. 있어, 진짜 있어. 그거 한 0.014%의 확률로 나오는 있어. 다른 아기 좀비. 이렇게 향이 나왔어. 어? 저항률 정말 낮아. 확률 낮은 거 그것도 있잖아. 그 크리퍼, 폭발 크리퍼. 아, 그 전기 맞으면 폭발 반경 3배짜리 미친년. 타이밍 정도는 그거 나 만들 수 있어 그거. 비 오는 날 구리로 그거 하는데 pH 만들고 빡 하면 제일 똑같다 이거. 나집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뻥 터져서 존나 큰 거야. 구덩이가 있어. 크레이프 달 구덩이야. 미친놈이야. 딱 봤더니 걔였어. 걔가 내 앞에 2마리가 돌아다녔어. 이발 내 집이 모두 타버렸어. 내가 나랑 같이 하는 애들 집 건설 쪽도 관심 없는 애들이야. 나 혼자 고소하다가 다 때려치고 나 그냥 사람만 나왔어. 정글주스 이거 정글주스 봤어? 아니 안 봐. 재미없어 그거. 개 재밌는데? 저 요즘 스토리 이렇게 막장이라서. 개 재밌는데? 우리 대학교에 무슨 뭘 풀고 진짜 내용 진짜 개 파타. 개 재밌는데 정글주스 알겠어. 고마워요. 네이버 유튜브 제가 또 따라하는 거 좀 그거 해봐요. 네이버 유튜브에 정글주스 있어 어제 내가 좀 풀어오라는 거 풀어왔습니까? 근데 그거 소리는 돼봤는데요 뻥치지 마. 아니 진짜요